안녕하세요. 경북의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학과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대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석상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4가지 강의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강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일반적인 전형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대 전체 전형의 특징 그리고 경북지역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교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갔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작년 또한 교과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도 상당 부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교과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대 수능 위주 전형의 특징과 운영 방법들 그리고 입학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수시 면접 전형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기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면접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교대 전체 전형 안내 및 경북지역 학생 지원 가능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육대학교는 논술 전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술 전형을 운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전에는 이화여대의 초등교육과에서 논술 전형을 운영했으나 이 논술 전형이 점점점 비중이 줄어가고 있으므로 초등교육과에서는 논술 전형이 운영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가 50명, 이화초등이 9명을 선발합니다. 제주초등은 62명이나 이 62명 중에 31명은 제주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므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인원은 3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원초등교육과는 딱 2명의 모집을 하지만 인원이 너무 적고 저희 경북 지역에서 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총합을 해보면 123명을 모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육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갈로 안을 보시면 작년 대비 증감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강주교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11명 증가되었다는 사실이 약간 특이점이 있고 기타 대학에서는 특별하게 증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2030명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물론 이 인원에는 지역인재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 인원도 포함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능전형은 모든 교대가 나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원초등학교는 얼마 전 가군으로 이동을 했었죠. 강주교대가 특이점이 조금 있는데 수능 전형에서 10명이 감원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11명 증가함으로써 이 인원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교대들은 2년 전 미충한 인원이거나 아니면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소수의 증감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의 전체 모집 인원은 교원대를 포함해서 약 2010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강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 대구, 부산, 진주, 전주, 제주초등, 한국교원초등은 특별하게 이상이 별다른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강주교대는 지역인재 전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 강주인재 전형, 전남인재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은 50명, 그리고 강주인재와 전남인재가 각각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가 되면서 강주인재와 전남인재가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되면서 30명의 인원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교대는 지역인재 전형을 순중했고요. 청주교대도 지역인재 지원을 15명 증원했습니다.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로 뽑는 강원인재 전형을 38명에서 20명으로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은 2022학년도 대비 35명이 증가되어 874명의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북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어떤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지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겠죠. 그래서 각 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에서 선발하는 인원 중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그런 전형의 인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약 40명 정도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을 증가시킨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인교대는 2022학년도에 이미 교직 적성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전형을 양분화시켰고요. 기타 교육대학교는 전형 자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까 전처럼 강주교대가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의 인원을 40명 감소시켰고요. 진주교대가 10명 지역인재로 넘어갔습니다. 청주교대가 15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모든 전형들이 대부분 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대부분의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대 초등교직 적성자, 그리고 이화 초등 교교 추천자, 그리고 제주 초등 일반 학생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한 몇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특별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특별 전형 중에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자 같은 경우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4명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2023학년도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 초등은 조금 주의를 필요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른기의 통합 전형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그리고 농어촌 등과 같은 지원 자격을 통합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국가보훈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전형자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게 대구교대, 그 다음에 청주교대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다 이월되거나 그리고 모집 인원을 거의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상황에서 단계에서 모집 인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저소득층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작년과 모집 인원이 동일하다라는 것인데 대구교대 정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원 내 모집 인원으로 14명, 정원 내 모집 인원으로 6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전형의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4명을 모집하는 정원 내 전형에 지원하든 아니면 6명을 지원하는 정원 내 전형에 지원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다 넓게 봤을 때는 각 전형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 그 다음에 장애인들 전형 등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 전형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에게 농어촌 전형은 항상 조금 더 기회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카드로서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크게 모집 인원이 차이가 없어서 1명 정도 증원됐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집 인원은 경인교대가 가장 많습니다. 23명이고요. 대구교대 또한 적지 않습니다. 15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서울교대가 1명을 증원해서 전체 인원이 1명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우리 경북 지역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는 전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의 입학 결과를 후에 세 번째 챕터에서 이 입학 결과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농어촌 전형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에서 완전 충원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시로 이월되는 경향이 있고요. 정시로 이월됐을 때 농어촌 전형의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전형은 사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이 되지만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형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2월 됐을 때에 농어촌 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 결과를 여기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과 유형은 아까 전에 살펴봤었지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평균 정도의 성적을 보시겠습니다. 경인교대가 1.75, 이거 2021학년도 기준입니다. 경인교대가 1.77, 강조교대 1.77, 대구교대는 입학 결과를 공개한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6명, 7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 등록을 안 한 것이죠. 이 중 거의 모든 학생이 2등급대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2등급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 부산교대 1.95, 최저가 2.57. 서울교대가 비교적 성적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모집 인원이 적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균이 1.28로 교대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원 초등교육과에 비해서도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80% 컷도 1.37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평균이 1점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저 기준도 2점 초반에서 2점 중반까지도 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를 비교적 까다롭게 보는 초중교육과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냐 하면 2.57이 2.53의 체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도 서류가 분명히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 전형에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평균 언저리에서 내 서류를 한번 검토받아 보신 후에 농어촌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와 같이 127명, 대구교대 같이 127명을 모집하는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전형을 내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지역인재 전형을 내고 그 외 교대에서는 전국 단위 전형인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을 정원 내 모집 인원을 지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을 다 쓰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실제로 전형의 경쟁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충원돼 이월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농어촌을 상향으로 지원하시기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장애인 전형입니다. 장애인 전형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경인교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장애인 전형도 농어촌 전형과 마찬가지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은데 농어촌 전형과 다른 것은 정시에서도 충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장애인 학생들의 지원풀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대 같은 비교적 학력 수준이 높은 곳에 모셔서 학업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전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냐고 하면 교대가 장애인 전형 중에 지원 자격 중에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둔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라든가 그리고 뭐 정신장애라든가 이런 장애들은 아무래도 교육자가 될
저 교육대에 입학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들은 가급적 지원을 제한했었는데 아마 이것이 2024학년도 경에는 아마 제한이 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신장애나 그리고 자폐장애 같은 경우에는 학업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올해의 입학은 크게 달리지 않고 2024학년도에 장애인 전형의 지원 자격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타 특별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가 수능 위주 전형으로 탈북 학생을 수능에서 뽑았었습니다. 2022학년도에. 그런데 이제 이 전형을 빼버렸고요. 특이하게도 만학도라서 25명을 그 수능에서 뽑습니다. 근데 이 만학도가 나이가 대단히 많은 만학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N수생들이면 좀 조금 장수를 한 N수생들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교대의 특별 전형들은 대구교대가 특이하게 서해 5도 전형을 계속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대들은 다 다문화 전형을 선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이탈 학생들을 뽑아왔었습니다. 교대들이. 그런데 이제 북한 이탈 학생들이 지원이 많지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풀들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마 북한 이탈 학생들을 거의 뽑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로 전형을 조금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국교대 모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는 누가 뭐하고 할지라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중심의 운영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교대 지원자들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성도 많은 부분을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수한 모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능 전형도 만만치 않게 뽑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형과 학종의 비율이 52%와 44%입니다. 나머지는 뭐 교과 전형이겠죠. 자, 그리고 2022학년도에도 2023학년도 동일하게 교과 전형은 가장 크게 별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전형은 비교적 이화 초등을 제외하고는 수능 체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가 걸려 있는데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생활 기록부가 관리가 안 돼 있던 친구였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를 한번 지원해 보고 싶다고 하면 선택지는 교과 전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초등이나 그 다음에 서울교대도 경쟁률이 비교적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제주 초등이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근데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꼭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인재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제 다수의 교대에서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거의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교대가 127명의 모집 인원을 작년도에 확정하고 올해는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모집 인원의 증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40% 정도의 비율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 대부분의 교대들이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을 어느 정도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경북지역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원 가능한 수시 전형의 인원수가 2022학년도에 비해서 40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큰 비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된 부분인데 이게 2022학년도에 조금 더 크게 감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3학년도에는 그것에 비해서는 더 크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인 교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전국 단위 운영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50명을 모집합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운영하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4개 9등급이고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거나 과학을 함께 선택하면 11등급까지 수능 최저를 완화해 줍니다.
예, 면접이 작년도에는 10%였거든요. 면접 반영 비율이. 근데 올해는 면접 반영 비율을 조금 더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작년도에 비해서 정시율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인문계열 학생들이 맞추기 어려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특이점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2021년도에 비해서 매우 늘었습니다. 서울교대가. 예,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 교과 전형으로도 한번 지원해 보겠다라는 유인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9명을 모집합니다. 면접을 20% 반영하지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입학 결과를 보시면 입학 결과가 70% 컷이 1.2 정도 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다 증가했어요. 작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2.4에서 6, 4.6에서 11대 2, 11대 1까지, 그리고 제주초등도 13대 1에서 20대 1까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학생부 교과 전형 초등교육과의 특징은 교과 전형의 약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입학 결과도 다소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서울교대는 성적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입학 결과도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주초등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으로 교과 전형을 뽑습니다. 제주초등이. 그래서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31명입니다. 여기가 가장 학생들이 준비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100%라고 면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7등급입니다. 그래서 서울교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월 인원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3명 정도만 2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매우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제주초등은 특이하게 성비를 70% 적용합니다. 한성이 70%를 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제주초등 교육과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국 단위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로는 작년 대비 감소 증가 민원을 안내 드리는 것입니다. 경인교대는 모집 인원 차이가 없습니다. 모집 인원 차이가 없고요. 입학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2021학년도 입학 결과입니다. 경인교대는 평균이 1.71, 최저가 3.12까지 나왔습니다. 이 3.12의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이 분포도 아마 약간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3.12 학생이 합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평균 언저리를 놓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인교대가 작년에 비해서 정시 2월이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비교적 6명 인원이 됐습니다. 이 학교장 추천이 많이 된 이유는 서류평가 100이고, 그리고 아마 수도권 지역의 다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도 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면서 학교장 추천은 1월이 되고 교직적 선정 우수자는 2월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쟁률은 작년도에 비해서 1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학교장 추천은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 추천은 2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6대 1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공주교대입니다. 공주교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80명 모집합니다. 변경사항은 1단계 선발 배수를 2배수로 증가시켰습니다. 아마 2월 되는 인원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최저 마찬가지로 없고요. 성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주교대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경쟁률이 조금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강주교대입니다. 강주교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 증가시키면서 전국 단위 전형의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서류 100%로 1단계를 선발하는데 3배수에서 4배수로 1단계 배수를 늘렸습니다. 성적을 보면 1.70의 평균, 그리고 2.21의 최저, 그리고 공주교대도 2.35의 최저를 보였습니다. 이게 2021학년도 성적입니다. 이러면 2022학년도에는 성적이 조금 더 처질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학력
최저 성적으로 봤을 때는 2점 초반을 이제 넘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광주교대가 성비 적용을 가장 세게 하는 편입니다. 한성이 60%를 넘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성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성비가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성비는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비가 폐지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성비가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주교대 특이점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교대가 면접 비율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강주교대도 30%인데 50%라는 면접 비율은 비교적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면접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주교대도 계속적으로 이월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월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늘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인재를 늘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주교대도 올해도 내년이랑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월 인원이 증가할 것이다. 혹은 현재만큼 많이 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북 지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대구교대입니다. 모집 인원은 작년 2022학년도에 비해서 변화사항이 없습니다. 특이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특이점은 작년도 참선 전형이 65명 모집 중에 58명이 이월됐는데 올해는 참선 전형이 1명 이월됐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대구교대에서 알린 바에 따르면 일반 전형 정원내 인원이 정시 인원이 1명 늘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참선 전형에서 오든지 아니면 지역 인재 전형에서 오든지 아니면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참수승 전형도 1명 더 이월 안 되고 지역 인재 전형도 1명 더 이월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명이 국가보훈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번에 핵심 무엇이냐? 이월인이 극도로 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경쟁률도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인은 매우 줄었습니다. 입학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학 결과는 이제 참수승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 모두가 2점 초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2점 중반대까지 최저학력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역인재 전형이 경쟁률이 조금 올랐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3배수여서 거의 다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떨어진 학생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네, 부산교대입니다. 부산교대는 면접 비율을 약간 조정한 겁니다.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이라서 30%와 유사할 거고요. 실질 반영 비율은 2.86이다, 20.86이다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 성비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이 성비 적용을 폐지하면 남학생들이 조금 더 숨통을 트일 것인지 아니면 여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인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여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률은 조금 올랐고요.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학생이 평균이 조금 더 떨어지죠. 입학 결과는 여학생 1.74.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각 교대의 평균치가 1.6, 1.7, 1.8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월은 비슷했었고요. 네,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체제를 겁니다. 비교적 높게 하는 것이죠. 교과전형과 동일한 수능체제를 걸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지없이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48명의 인원이 2월 됐습니다. 정시로. 이것은 수능체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 입학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편입니다. 지금 제가 2021학년도의 결과만 공개를 했는데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다이기 때문에요. 서울교대는 확실히 평균과 80% 컷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죠. 서울교대도 면접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양인재,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경북 지역 학생들도 많이 지원했을 겁니다.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다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성적은 더 높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사양인재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비교적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네, 이화 초등입니다. 남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 설명할 대상은 아니지만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로 면접이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원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6등급. 네, 그래서 수능 최저도 되고
네, 서류도 괜찮은 친구가 당연히 지원해 볼 만한 그런 대학이겠죠. 수능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학생들 혹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선호가 높은 친구들이 성적이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 컷도 1.5 정도에서 멈춘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은 수능 최저의 문제 때문인지 8.75로 하락을 했고요. 정시 2월은 1명 정도로 충원이 추정이 됩니다. 네. 전주교대입니다.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신설한 전형이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4개 12로 설정했습니다.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교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전형에서 30명이 이월됐어요. 결국 40명 중에 10명 빼고는 다 충원을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면접 반영 비율도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전주교대는 지원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형이 미율이 많이 됐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초등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1명 증원됐고요. 면접 30% 반영하고 제주초등이 성적이 가장 낮게 분포가 됩니다. 아마 지역적 특징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평균 2.11 그리고 80% 것은 2.46 정도로 나왔다. 경쟁률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제주초등까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지원해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성적도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싶을 때 제주초등을 내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약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진주교대입니다. 진주교대는 지역인재 전형 늘리면서 50명까지로 크게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60명 정도에서 54명이 이월됐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50명 중에 42명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이 정말 많이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무산교대와 기타 교대에 비해서 이월이 좀 더 많이 되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과 최저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타 교대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면접이 안 겹치거나 이런 경우에 진주교대가 면접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성비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올해부터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주교대입니다. 청주교대 15명 감원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면접 반영 비율 비교적 높습니다. 청주교대가 많이 이월됐어요. 청주교대가 면접 일자 그리고 혹은 다른 교대로 이탈하고자 하는 요인들이 많아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으로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쟁률은 높았죠. 왜냐? 면접일이 다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춘천교대입니다. 춘천교대는 이화초등과 마찬가지로 서로 100%로 뽑는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를 4개 12로 걸었죠. 아까 전에 전주교대와 동일합니다. 근데 전주교대에 비해서는 경률이 조금 더 나와요. 왜냐하면 춘천교대가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한 명도 되지 않았어요. 왜냐? 면접이 없기 때문에 면접 결시자가 없기 때문인 것과 또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 37명이었는데 올해 한 명도 이월되지 않았다는 거, 경쟁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 근데 특이점이 있죠. 수능 최저를 걸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균이 좀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도 3.73 정도까지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교원초등입니다. 63명 모집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약간 특이한 점입니다. 3.42까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 입학했다는 것은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평균과 최저의 갭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특이 케이스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경쟁률도 증가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면접도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여전히 없습니다. 네. 자, 전국교대 수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다수 대학이 단계별 전형을 운영합니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전형을 운영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원 양성 기간은 아무래도 면접을 놓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비 적용 대학이 감소 추세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감소 추세입니다. 강주, 대구, 청주교대가 성비를 여전히 적용하지만 부산과 진주가 폐지했습니다. 수능 때 다시 언급될지 모르겠으나 대구교대 정시 일반 학생 전형도 성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비 폐지된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강주교대와 공주교대가 1단계 배수를 조정했죠. 이월 인원 증가에 따라서 후보군을 좀 확보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이월 인원이 대학별로 정시 이월 인원이 뚜렷이 구분됐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월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대학과 감소한 대학, 그리고 전국 단위 전형을 늘렸느냐 줄였느냐에 따라서 감소한 대학과 증가한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진주교대는 수능 최저도 없고 전국 단위 전형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이 이월됐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교과 등급이 하락됐습니다. 지역인재 중심으로 성적이 좀 대구교대 아까 보셨죠? 2.59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타 교대도 지역인재 성적은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 성적의 하락은 결국 전국 단위 성적의 하락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2점 초반대, 극초반대 학생들이 최저로 합격을 했는데 이제 2.2, 2.3까지도 최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교원대와 춘천교대전은 약간 특이 케이스들은 있게 마련이나 이것은 다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챕터인 전국교대 수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인 교대 수능 위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기 전에 꼭 먼저 안내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 표시를 보시면 2022학년도 성적을 안내를 드렸는데 다 환산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산 점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학별로 내 수능 성적을 환산해서 나오는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은 이런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석차를 매기는 것이지 학생이 실제로 얻은 백분위랑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성적을 한번 환산해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각 대학에 들어가서 환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한 홈페이지에서 환산해주는 대학 어디가 같은 그런 기타 여러 페이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환산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거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환산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상당 부분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 위해서 꼭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23학년도 인원이 있습니다. 2023학년도 인원. 요 밑에 인원은 시행계획에서 안내된 모집 예정 인원입니다. 이 인원은 실제로 그대로 그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없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더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 인원은 실제 2022학년도 정시에 모집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표는 2022학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을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 인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래 위를 보면 수시에서 정시로 얼마나 이월되면 이 정도 인원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주교대는 시행계획에서 108명을 모집한다고 예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22학년도 정시에서는 175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얼마나 모집했는가,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랫부분에 있는 이 시행계획상의 모집 인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2023학년도 시행계획에만 적혀져 있는 걸 적었느냐? 2월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를 진행해 봐야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가 성비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이 부분 특이점이죠. 네, 그리고 환산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80컷 기준으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성적이 약간 하락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21학년도까지 성적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다소 많은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지 않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일반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성적이 빠짐으로써
수능 성적이 그 부분을 메꾸어서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대의 정시전형을 봤을 때 가산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2022학년도에 수능 체제가 변경되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영역에 그대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교육대학교에서. 부산교대, 아까 전에 경인교도 보셨죠? 경인교대, 부산교대, 그 다음에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는 100분의 1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수학 미적분, 미적분과 그 다음에 기하 응시한 학생에게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100분의 10%를 줍니다. 대단히 큰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산점을 꼭 유념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대는 면접 반영비를 조금 조정한 것을 빼고는 특별하게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강주교대는 수능 100%로 바꿨습니다. 수능 100%로 바꿔서 단계별 전형, 그러니까 면접을 없앤 거죠. 강주교대는 이게 큰 변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비 비율을 여전히 60% 정시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구교대입니다. 대구교대는 면접 반영 비율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성비 전형 폐지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성비 전형 폐지하면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자연계열 쪽에서 남학생들이 진입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이 앞부분에 있는 대학들이 다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올해 공주, 강주, 대구를 먼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성적은 대구교대가 2021학년도가 2022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강주교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주교대가 2월이 그 이전 학년도보다 훨씬 많이 됐었거든요. 2022학년도 정시에서 수시에서 정시를 이원생이 58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 연도 2021학년도에는 10명 정도밖에 이월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2월 인원 때문에 한산 최저 성적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산교대입니다. 부산교대도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고요. 한산 최저가 조금 크게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부산교대가 수학과 과학에 둘 다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수학과 수학나를 분리해서 치던 시기에도 가산점 부여에 따라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능 체제가 바뀐 후에도 수가에다 그대로 주게 되면 사실상 자연계열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비 적용 폐지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는 면접 반영 비율이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좀 높은 편이에요. 20%까지 반영한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교대 성적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한산점수는 1점이 채 증가하지 않았다. 2021년도까지. 그리고 특이점은 영어는 3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도 4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각 과목별로 3%씩 부여합니다.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평균에서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각 과목별로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비는 약간 특이하게 작년도에는 수시에서 20%가 안 되면 75%, 80% 이렇게 약간 이게 조금 다르게 해줬는데요. 사실 지원자들의 큰 차이는 없고요. 현재는 시행계획상에는 어떻게 성비를 적용할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화초등입니다. 이화초등은 수능 100% 전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도 2021학년도에 비해서는 성적이 조금 처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70% 환산과 추정 최저 컷이 좀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하락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021학년도가 2022학년도에 비해서. 다만 이제 올해는 경쟁률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다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이화 초등교육과가 성적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미궁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주교대입니다. 전주교대가 전통적으로 이 교과전형을 운영하면서 이월이 많이 되던 학교였거든요. 올해도 종합전형 운영했지만 이월이 많이 됐죠. 그래서
면접 반영 비율이 조금 높지만 한산 평균이 조금 최저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학에 가점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 정도만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주초등입니다. 제주초등도 수능 100%로 일괄 합산 전형을 운영합니다. 네, 성비 적용 70% 한다라는 부분. 네, 성적이 2021학년도가 2022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하락했어요. 근데 올해는 올해는 조금 경쟁률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진주교대도 면접 반영 비율이 비교적 높은 대학이고요. 성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청주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교대가 면접 비율이 10% 정도 되는데 요 특이점은 성비를 75%까지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5%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성이. 왜냐하면 정시까지 오면 남학생들도 많이 교대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75%를 넘지 않기 때문에 75%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성적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가 큰 차이가 없어서 한산 체제가 비교적 1점 정도밖에 차이가 10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수가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한산을 하면 점수가 커져요. 청주교대는.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춘천교대가 특이점이 있습니다. 춘천교대가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체제가 꽤 차이가 났어요. 경쟁률은 조금 상승을 했었거든요. 2022학년도에 2020학년도에 2점 초반대였고 2021학년도에 2점 중반대 경쟁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경쟁률 때문에 이렇게 향상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산 최저 차가 좀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예, 여기는 특이하게 가학에다가 가산점을 주죠. 예, 이 정도 특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교원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 수능 100%로 일괄로 운영하고 수학에다가 가산점 10%를 부여합니다. 점수차가 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이과 계열과 자연계열 학생들의 점수차가 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보정해 주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발행투표가 또 100분이기 때문이죠. 점수차가 꽤 많이 날 겁니다. 네, 이런 정도의 수능 위주 전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어 등급 간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등급 간 차이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2021학년도에는 1등급 비율이 높았고 2022학년도에는 1등급 비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등급과 2등급 차이의 차이를 봤었는데 올해는 2등급과 3등급 차이를 보면 부산, 이화, 진주, 청주, 춘천, 진주는 아니군요. 한국교원초등이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약간 갭을 더 벌립니다.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2등급을 맞추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등급점 점수를 보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한국사는 4등급은 맞춰줘야 됩니다. 4등급은 맞춰줘야 손해를 안 봐요. 내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 춘천 하나만 보고는 이렇게 지원하진 않겠죠.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2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4등급 정도까지만 맞춰도 특별하게 대단한 감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교대 수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 수능 100% 전형이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교과 성적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수능 100% 전형을 교대에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제 면접까지 빠진 대학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강주교대가 수능 100%, 대구교대가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경됐습니다. 춘천교대는 이미 수능 100%였고요. 이화초등도 수능 100%였죠.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시기에 성비 적용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진주가 정시 일반 전형의 성비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면접 반영 비율이 비교적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20%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대구교대처럼 2%, 3% 정도밖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경인교대는 30%까지 반영합니다. 결국 이게 정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의 영향력이 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이상을 반영하는 대학은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면접이 비교적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부여 대학이 다수입니다. 네, 아까 전에 주로
보셨던 것처럼 수학 영역에 부여하지만 공주, 대구, 이화, 제주는 가산점 자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쪽에 수능을 친 학생들은 아마 이 대학을 먼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기준으로 성적은 학교마다 등락이 있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성적률이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2022학년도 성적은 초등교육과의 학과의 이 성적이 조금씩은 다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2022학년도 전국교대 수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로 교대 수시 면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운영하는 대학 중에 재시문 기반 면접을 운영하는 대학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 실제로 면접 기출 문제를 복원할 수 있을 정도는 복원을 했고요. 실제로 복원하지 못한 학교들은 이제 이 4월경에 선행학습 역량 평가에서 아마 면접 문항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 문항이 어떤 게 나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인교대입니다. 경인교대가 문제가 두 개인데요. 이게 오전반, 오후반 혹은 면접반에 따라서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지문이 뭐였냐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었습니다. 과목 선택과 자유학기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라는 것의 제시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학습 부진화에 대한 교사로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곱셈을 하지 못하는데 약수와 배수에 대한 수업을 듣고 싶어 한다. 수학 때문에 짜증을 낸 이 학생을 교사로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시문 기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될지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경인교대는 계속 이 방식을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공주교대입니다. 공주교대는 세 가지 정도의 공통문항과 추가 지문은 하나로 다르게 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까지만 유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가 특별히 의미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타교대 면접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요.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삼방된 주장,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요. 자신의 의견을 밝혀봐라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대면을 선호한다, 비대면을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되는 것으로 그러면 비대면과 대면 중에 교육적으로 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세 번째로 물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별로 질문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1, 2, 3번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랐던 것이 네 번째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주교대와 대구교대는 개별 면접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교대입니다. 부산교대는 문제를 세 가지를 냈습니다. 3명 내외 집단 면접을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현장 방문 대면 녹화를 했습니다. 약간 특이한 부분이죠. 현장 방문 비대면 녹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부산교대에서 육성사업이라고 하죠.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의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LCC, 러닝 클리닉 센터라는 사업이 있나 봅니다. 그 사업에 본인이 참가한다면 어떤 수업을 하고 싶으냐라는 것인데 이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온라인으로 혹시 학습이나 진로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사업을 참가한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싶으냐라는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본인이 초등교사라면 혹은 본인이 교사라면 가르치고 싶은 과목이 있느냐? 새로운 과목도 괜찮다라고 해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엘샤의 도마뱀이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의 교육적 가치가 뭐냐라는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엘샤의 도마뱀이 무엇이냐면 요겁니다. 요걸 보시면 되겠는데 요 부분이 도마뱀 모양들이 서로 아기가 맞춰져서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테셀레이션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교육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교육계에서의 조화 혹은 교섭계에서의 뭐 서로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 것들 혹은 성격을 가진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교육적으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성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의 답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교대가 면접이 가장 까다롭고 면접 문항도 비교적 어렵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학교장 추천은 교과 전형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2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병목사회. 이게 병목사회가 뭐냐면 이제 그 유리병처럼 한 곳 넓은 곳으로 있다가 한 곳에 모였을 때 이렇게 조금 막히는 현상을 얘기하는죠.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병목사회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확대 기로에서 점점점 이제 저성장으로 가면서 우리 사회가 병목사회가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병목사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페니실린과 포스트잇입니다. 언뜻 느끼시겠지만 페니실린과 포스트잇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걸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는 사례였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답할 것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양인재 추천 전형이 면접을 상당히 길게 하죠. 오전 그리고 밥 먹고 오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접을 합니다. 특히 오후 면접이 좀 비교적 어렵죠.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서 그걸 발표해야 되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체개발 문항 네 문제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본인에게 성공한 삶은 무엇이냐? 반에서 소외된 학생을 케어준 경험이 있느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회 문제와 이를 위해 대학생활 중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요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문항은 무엇이냐면 테마 마을 만들기, 안내판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지도와 주요 프로그램 3가지 이상을 그려야 되고 마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홍보 문구를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제한점 이런 것들은 포함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문항이 비교적 오랜 시간 걸리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대는 계속적으로 이 문항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양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요 면접을 비교적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자,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에서는 2가지 문항을 물었습니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시문을 2가지 줬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하나는 인간이 자연보다 상위에 있다는 주장. 하나는 인간과 자연은 혹은 동물은 생태학적으로 서로 원래된다는 주장. 그래서 특정 주장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도전과제에 대한 불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복원해 본 결과 어떤 수영을 배우는 상황에서 수영판, 그러니까 이제 물에 뜨는 부력이 있는 것을 잡고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떼고 하면 불안해서 하기 싫고 그래서 떼라는 말이냐 떼지 않겠다는 말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과제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주교대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이 있었는데 지금 대학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내학습 영향평가에서 아마 공개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제주초등, 그 다음에 청주교대 이런 데들은 다 개별 면접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도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진주교대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은 과학인가 아니면 예술인가에 대해서 면접자의 의견을 물어본 이런 질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는 디지털 소양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교육에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온라인 학습으로 발생하는 교사의 어려움과 소외되는 학생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했다고 합니다. 네, 진주교대와 그 다음에 교원대는 올해도 2023학년도에도 이 방식을 유지할 겁니다. 근데 개별 면접을 하겠다고 한 학교들은 여전히 개별 면접을 2023학년도에도 유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리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초등교육과가 재시문 기반 혹은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 공주, 서울, 부산, 교원, 진주는 재시문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공통지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가 조금 더 돼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대학이 면접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춘천교대가 면접을 폐지했었고요. 그리고 이화 초등이 기존부터 면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있죠. 자, 그리고 수시기준 대면 면접 비중이 다수였습니다. 2022학년도까지도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비대면 면접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별로는 대부분 대학들이 면접을 대면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만 현장 녹화를 했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심해져서 2022학년도 정시 면접이 있는 교대가 그냥 온라인 녹화로 또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변수가 면접의 운영 방식을 또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는 면접 비율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교육과들은 면접을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정시에서요. 특히 정시에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초등교육과는 여전히 면접 반영 비율이 높고 면접에 따른 등락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당락이. 그래서 면접을 꼭 준비해야 될 만한 그런 모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면접일이 확정됩니다. 주로 수능 치고 나서 2주 혹은 3주 뒤에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에 따라 초등교육과의 면접일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복에 따라서 결실도 달라지고 그리고 합격률도 달라지고 경쟁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면접일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센터에서도 이 면접일이 나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북 지역 학생들이 교육대학교를 희망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권역별 상담센터에서 교육대학교와 관련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기회를 활용하셔가지고 상담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시길 당부드리며 2023학년도에도 많은 정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행운의 2023학년도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